대감마님, 제발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타시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마굿간 문이 벌컥 열리자 비단 도포 자락이 차가운 흙바닥을 스쳤습니다. 이판서가 고삐를 잡고 안장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 마굿간 구석의 노비 칠복이 얼굴에 소금을 뿌린 듯 새하얗게 질려 뛰쳐나와 망설이는 기색 하나 없이 판서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최 집사는 당장 저놈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호위 무사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소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지요. 마굿간에서 말똥이나 치우는 천한 노비 칠복의 한마디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 새벽녘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마굿간 구석에 쌓인 여물 더미 사이에서 눈을 떴지요. 온몸에 지푸라기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벌떡 일어나 보니 대문간 쪽에서 호위, 무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판서 대감께서 오늘 새벽에 암행을 나가신다지. 그러하오. 흑풍을 끌고 나가라 분부하셨소이다. 칠복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서둘러 마굿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흑풍은 대감께서 그 무엇보다 아끼시는 준마로 천냥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는 귀한 말이었지요. 칠복이는 마굿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답니다. 흑풍의 눈동자가 보통 때와는 영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새까만 눈동자 안에 핏빛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검은 형상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복이의 돌아가신 할멈께서 그러셨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말의 기운을 보는 눈을 타고났느니라. 내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거든. 그것은 하늘이 보낸 경고니 절대로 외면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칠복이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고 흑풍에게 다가갔습니다. 흑풍은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구 앞발로 마굿간 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지요. 힘차게 내려찍는 발굽질이 어찌나 요란하던지 나무 기둥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흑풍이 제 발에 박힌 편자를 스스로 떼어내려는 듯 바닥에 발을 비벼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놈아, 무슨 일이냐?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느냐? 칠복이가 다급하게 흑풍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려 하자 흑풍은 비명처럼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마굿간 안의 다른 말들까지 모두 불안해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간 쪽에서 이판서 대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흑풍을 끌고 나오너라. 해가 뜨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하느니라. 칠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대감마님. 이 말을 타고 가시면 큰 화를 당하실 것이옵니다. 칠복이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굿간 밖으로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간 마당에는 벌써 이판서 대감께서 도포를 갖춰 입으시고 좌우로 칼을 찬 호위 무사 넷이 시립해 있었지요. 대감마님. 칠복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대감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호위 무사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감히 대감마님 앞을 가로막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아느냐? 하지만 칠복이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대감의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지요. 마마마님, 제발 오늘은 말을 타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칠복이는 이 말을 땅바닥에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3번을 내리찍으니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라. 최 집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호위 무사 둘이 칠복이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기 시작했지요. 칠복이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손가락으로 마굿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흑풍의 눈을 보십시오. 저 말의 눈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못이 이 천한 놈이 감히. 최 집사가 칠복이의 뺨을 후려갈기며 고함을 질렀지요. 대감마님을 저주하는 요사스러운 놈 같으니 당장 저놈을 담장 밖으로 내던져라. 호위 무사들이 칠복이를 번쩍 들어 올려 담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복이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최 집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칠복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냐.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집 밖으로 내쫓아라. 하인 넷이 우르르 몰려와 칠복이를 끌고 가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판서 대감께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지요. 잠깐 멈춰라. 대감께서는 칠복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칠복이는 매질을 당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떠서 대감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대감 너머의 마굿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대감께서는 오랜 벼슬살이로 사람의 눈빛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으셨지요. 저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구나.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로다. 대감께서는 호위 무사들의 칼날을 손으로 제지하시고는 천천히 마굿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굿간 문을 여니 흑풍이 여전히 발광하며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지요. 대감께서는 오랜 세월 말을 다뤄 오신 분이었답니다. 흑풍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결단을 내리셨답니다. 오늘은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겠노라. 대감마님, 산길이 10이나 되옵니다. 걸어서 가신다면. 호위 무사가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대감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괜찮느니라. 집신을 가져오너라. 최 집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땀을 닦으며 황급히 마굿간 안으로 들어갔지요. 사실 최 집사는 미리 흑풍의 안장 밑에 가느다란 독침 수십 개를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말이 뛰면 대감의 무게가 실려 독침이 튀어나와 말의 등을 찔러 흑풍이 발광하여 대감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 음모였지요. 최 집사는 무사들이 채비를 정돈하는 틈을 타 몰래 안장을 들춰내어 독침 장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위 무사 하나가 바로 옆에서 흑풍을 달래고 있어 손을 댈 수가 없었지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감께서는 집신을 신으시고는 호위 무사들과 함께 유유히 대문을 나서셨답니다. 칠복이는 담장 밖에 쓰러진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대감 일행이 산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이었습니다. 최 집사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흑풍을 끌고 뒤따라가거라. 대감께서 지치시면 타시도록 말이다. 하인 둘이 흑풍의 고삐를 잡고 대감 일행을 뒤따라갔습니다. 산길이 가파르고 험했지요. 흑풍은 여전히 불안한 듯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발버둥을 쳤답니다. 대감 일행이 산등성이를 막 넘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흑풍이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지요. 하인들이 고삐를 놓쳐버렸고 흑풍은 그대로 계곡 쪽으로 내달렸답니다. 말이다. 말을 붙잡아라. 호위 무사들이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흑풍은 낭떠러지 끝까지 달려가더니 그대로 공중으로 몸을 날렸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흑풍이 계곡 아래로 처박혔지요. 대감과 무사들이 황급히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흑풍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그 사체에서는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나와 주변의 풀들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지요. 저것이 무슨... 호위 무사 하나가 쏘스라치게 놀라 외쳤습니다. 무사들이 서둘러 안장을 풀어 살펴보니 안장 밑에 가느다란 독침 수십 개가 흑풍의 등을 깊숙이 찔러 박혀 있었답니다. 이것은 독침이옵니다. 말에 무게가 실리면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것 같사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사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편자의 못도 일부러 느슨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이 편자를 보십시오. 조금만 속력을 냈더라면 못이 빠지면서 말이 넘어졌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지요. 만약 흑풍을 타고 이 험한 산길을 달렸더라면 독침에 찔린 말이 발광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고 자신의 목이 꺾여 죽었을 것이 분명했답니다. 대감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택이 있는 방향을 응시하셨습니다. 집안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자가 있구나.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간교한 자가 말이로다. 대감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한편 저택 마굿간 구석에서는 칠보기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보낸 하인들이 칠보기를 실컷 두들겨 팬 뒤 내버려 두었던 것이지요. 칠보기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대감께서 무사히 산을 넘어가시는 환영을 보았답니다. 그제야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할멈, 제가 해냈사옵니다. 대감마님을 지켰사옵니다. 칠보기의 가느다란 중얼거림은 여물 더미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굿간 안의 말들이 칠보기를 둘러싸고 슬픈 울음소리를 냈지요. 대감께서는 산에서 돌아온 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재에 틀어박히셨답니다.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계셨지요. 대감께서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집안 식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지요. 최 집사. 대감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조용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저놈의 배후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내색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대감께서는 붓을 놓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굿간 쪽에서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감께서는 가만히 중얼거리셨답니다. 칠보기, 고맙구나. 암살이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자신의 방에서 좌불안석으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지요.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귀신처럼 흔들거렸답니다. 젠장, 어찌 된 일이냐? 최 집사는 이를 갈며 방바닥을 쾅쾅 내리쳤지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흑풍의 안장 밑에 독침을 숨겨놓았고 편자의 못도 느슨하게 박아두었으니 절대로 실패할 리 없었지요. 그런데 그 천한 마굿간 노비놈이 대감을 말해서 내리게 만들다니
저놈이 어찌 알았단 말이냐. 최 집사는 칠복이가 혹시 자신의 음모를 눈치챈 것이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요. 최 집사는 결심했습니다. 저놈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처박아 넣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저놈이 무언가 알고 있다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앞으로 감히 대감께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상태로 겨우 정신을 차렸답니다. 어젯밤 매질을 당한 상처가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마굿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집사가 비릿한 웃음을 띠고 들어섰습니다. 일어나거라, 칠복아. 칠복이는 부스스 일어나 절을 올렸지요. 예, 나리. 오늘부터 내 일거리를 바꾸마. 최 집사가 마당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답니다. 거기에는 장작나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저 장작을 하루에 100탄씩 패도록 하여라. 해가 질 때까지 다 패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느니라. 100탄이라니. 칠복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하루에 50탄을 패기도 벅찬데 100탄이라니요. 그리고 말이다. 최 집사가 연못 쪽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저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부엌 물독을 가득 채워 놓아라. 한겨울에 얼음을 깨서 말이다. 칠복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금은 섣달 금음이 코앞인 한겨울이었지요. 연못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얼음을 깨려면 쇠몽둥이로 수백 번은 내리쳐야 했답니다. 못하겠다는 것이냐? 최 집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들었지요. 아니옵니다. 하겠나이다. 칠복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이의 참혹한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답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져서 피고름이 흘러나왔지요. 그런데도 도끼질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해가 질 때까지 100탄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밥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연못에 가서는 쇠몽둥이로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손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요. 겨우겨우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올리면 물동이를 지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였답니다. 칠복이의 손은 추위와 노동으로 짓물러 터졌습니다. 밤에 가마니를 덮고 자고 일어나면 피고름이 얼어붙어 가마니에 들러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밥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칠복이의 밥그릇에 모래와 잿가루를 섞어 던져 주었지요. 자, 받아 먹어라. 이게 내 주제에 맞는 밥이다. 하인들은 낄낄대며 비웃고는 가 버렸답니다. 칠복이는 모래가 섞인 밥을 입에 넣고 씹다가 이가 부서질 것 같아 뱉어 내곤 했지요.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버텼답니다. 밤이 되면 칠복이는 마굿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말들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이놈들아,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로구나. 칠복이는 말들의 귀에 대고 죽은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칠복이가 여기 있사옵니다. 말들은 칠복이의 눈물을 핥아 주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장작을 패고 돌아오는데 최 집사가 마당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칠복아, 이리 오너라. 칠복이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최 집사의 손에는 시빨갛게 달아오른 인두가 들려 있었답니다. 나리, 그것은 내 놈이 마굿간에서 본 것을 함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최 집사가 칠복이의 멱살을 잡아 끌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사옵니다. 입을 다물어라. 최 집사가 칠복이를 땅바닥에 쳐박고는 등짝에 인두를 갖다 댔답니다. 칠복이의 비명이 저택 전체를 울렸지요.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내 놈이 만약 대감께 한마디라도 입을 놀리면 다음번에는 내 혀를 뽑아버리겠다. 알겠느냐? 예. 칠복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최 집사는 칠복이를 발로 걷어차고는 유유히 사라졌지요. 칠복이는 한참 동안 땅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렸습니다. 등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며칠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최 집사는 저택을 빠져나가 마을 주막으로 향했지요. 주막 뒷방에는 복면을 쓴 사내 셋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왔느냐? 일이 어찌 되었느냐? 복면을 쓴 사내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최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일이 틀어졌사옵니다. 못이라. 사내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용서하십시오. 다음번에는 반드시. 다음은 없다. 이번 달 안에 이 판서를 제거하지 못하면 내 놈의 목도 달아날 줄 알아라. 복면 사내들이 탁자 위에 밀서 뭉치를 던졌지요. 최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답니다. 이것은 대감의 최근 동태를 적은 것이다. 자세히 읽어보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예, 알겠사옵니다. 최 집사는 밀서를 품속 깊이 넣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지요. 이것은 대감께서 최근에 주고받으신 서신의 사본이옵니다. 복면 사내들이 그것을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아. 계속 이렇게 정보를 빼내도록 하여라. 그들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아,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복면 사내 하나가 작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최 집사가 받아서 열어보니 안에는 시퍼런 독초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대감의 약탕관에 조금씩 섞어 넣어라. 서서히 기력을 떨어뜨려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느니라. 최 집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들이 주막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주막 처마미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산의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최 집사가 주막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랍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칠복이는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주막을 지켜봤지요. 복면 사내들이 떠난 후 바람이 불어 밀서 조각 몇 개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답니다. 칠복이는 사방을 살피고는 재빨리 뛰어나가 그것들을 주워 담았지요. 그리고 복면 사내들이 버리고 간 독초 주머니의 조각까지 챙겼답니다. 이것들을 언젠가는 쓸 날이 있겠지. 칠복이는 그것들을 품속 깊이 감추고는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가 마굿간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지요. 최 집사였습니다. 너 이놈, 오늘 어디 갔더냐? 산에 땔감을 구하러. 거짓말. 내 놈이 나를 미행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최 집사는 사실 칠복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의심에
칠보기를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지요. 칠보기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정말. 입 닥쳐라. 최 집사는 마굿간 구석에 있던 늙은 말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칠보기가 가장 아끼던 말이었지요. 나리, 그 말은. 최 집사는 늙은 말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는 뜨거운 채찍을 휘둘렀답니다. 자, 이 말이 내 입을 대신 맞게 될 것이다. 늙은 말이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그만하십시오. 제가 맞겠나이다. 칠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늙은 말 앞을 몸으로 막아섰답니다. 채찍이 칠보기의 등을 후려갈겼지요. 흰 저고리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젖어들었답니다. 내 놈이 본 것을 까발리면 이 말뿐 아니라 마굿간의 모든 말을 죽여버릴 것이다. 최 집사는 채찍질을 멈추고 칠보기의 머리채를 잡아 똥통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칠보기의 머리를 똥통에 쳐박았지요. 천한 노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니라. 그것을 똑똑히 새겨두어라. 최 집사는 칠보기를 똥통에서 꺼내 마굿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리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사라졌지요. 칠보기는 오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칠보기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굿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이판서 대감께서 들어서셨지요. 대감마님. 칠보기는 황급히 절을 하려다 온몸이 아파 비틀거렸습니다. 대감께서는 칠보기를 부축하시며 그의 등에 난 상처들을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고생이 많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칠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서신 조각들을 꺼냈지요. 대감마님, 이것을. 대감께서는 서신 조각들을 받아 촛불에 비춰보셨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들이 어디서 난 것이냐? 최 집사가 주막에서 복면을 쓴 자들과 칠보기는 그날 본 것을 소상히 말씀드렸답니다. 대감께서는 오랜 시간 침묵하셨지요. 그러더니 칠보기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칠보가,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저승길을 갔을 것이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대감께서는 품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셨지요. 이것은 천자문이니라. 밤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마. 칠보기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법이니라. 그날 밤부터 대감께서는 칠보기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 주셨지요. 낮에는 칠보기가 온갖 고된 노역과 학대를 견뎌야 했지만 밤이 되면 대감께서 찾아오셔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또한 말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방도 구전으로 일러주셨지요. 말의 눈을 보면 그 말의 생사를 알 수 있느니라. 내게는 그 재능이 있다. 칠보기는 낮에는 죽으림을 다해 노역을 하고 밤에는 피나는 노력으로 글자를 익혔답니다. 그리고 최 집사가 저지른 악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마굿간 한 구석에서 촛불을 켜고 글을 쓰는 칠보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너머로
복수의 날을 향한 칠복이의 다짐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온갖 구박과 학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칠복이가 아니었답니다. 밤마다 대감께 글을 배워 이제는 천자문을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글도 쓸 줄 알게 되었지요. 최 집사의 악행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은 마굿간 바닥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감께서 평소와 달리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마굿간에 들어오셨지요. 칠보가,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무엇이옵니까, 대감마님? 대감께서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황금색 실로 수놓아진 책 한 권이 나타났지요. 칠복이는 숨이 턱 막혔답니다. 책 표지에는 말 한 마리가 구름 위를 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영마록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선이라. 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느니라. 대감께서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셨지요. 책 안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말의 혈자리와 기운의 흐름이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답니다. 말의 눈, 귀, 다리, 몸통마다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을 따라 붉은 선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 점들이 말의 혈자리이고 이 선들이 기운이 흐르는 길이니라. 칠복이는 넋을 잃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림 속의 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대감마님, 이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 같사옵니다. 대감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다니. 역시 그렇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대감께서는 한참 동안 칠복이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칠복아, 내 본명이 무엇이냐? 예. 저는 그저 칠복이라 불렸사옵니다. 내 아버지의 성함은? 칠복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잘 모르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대감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칠보가, 내 아버지의 성함은 마천봉이셨느니라. 마천봉.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마칠복이니라. 칠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대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마씨 가문은 조선 개국 이래로 왕실의 마장과 말들을 관리하던 명문가였느니라. 말의 기운을 읽고 다스리는 비범한 능력을 대대로 이어받았지. 칠복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대감의 얼굴이 어두워졌답니다. 30년 전 최 집사의 조부가 내 할아버지를 모함했느니라. 왕실의 말 2마리가 갑자기 죽자 내 할아버지가 독을 먹였다는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웠지. 그럴 수가. 내 할아버지는 차명을 당했고 너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느니라. 내 아버지만 겨우 도망쳐 숨어 지내다가 결국 이 집 마굿간 노비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 칠복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런 사연이. 최 집사의 조부는 그렇게 너희 가문을 쓰러뜨리고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악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최 집사가 나를 죽이려 하고 네가 그 손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 대감께서는 칠복이의 어깨를 꼭 잡으셨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내게 재능을 주셨느니라. 네가 흑풍의 눈에서 죽음을 본 것도 말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내 가문의 피 때문이니라.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마록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책 속의 그림들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황금빛 말들이 책장 밖으로 튀어나와 칠보기의 주위를 빙빙 돌았지요. 이게 무슨... 말들은 칠보기의 이마에 코를 대더니 환한 빛으로 변해 칠보기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칠보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무수한 그림과 글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말의 혈자리를 찌르는 법, 말의 병을 고치는 약초, 말과 정신을 나누는 비술. 모든 것이 칠보기의 영혼 속 깊이 새겨졌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칠보기는 눈을 떴지요. 대감마님, 제가 지금 영마록이 너를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니라. 이제 너는 진정한 마씨 가문의 후예가 되었느니라. 칠보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손이 아니었지요. 손바닥에서 희미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굿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대감께서는 재빨리 영마록을 보자기에 싸서 칠보기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을 마굿간 바닥 밑 깊은 곳에 숨겨 두어라. 절대로 들켜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 대감마님. 대감께서는 서둘러 마굿간을 빠져나가셨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집사가 마굿간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칠보가. 예, 나리. 최 집사는 칠보기 주위를 이리저리 살폈지요. 방금 누가 여기 왔더냐? 아무도 오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 분명 인기척이 들렸다. 최 집사는 마굿간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답니다. 영마록은 이미 칠보기가 마굿간 바닥의 비밀 공간에 깊이 숨겨 놓았던 것이지요. 내 놈이 무슨 꾀를 부리는지 눈에 훤하다. 최 집사는 칠보기의 뺨을 후려 갈기고는 나가 버렸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최 집사는 칠보기에게 씌울 완벽한 계략을 준비했지요. 그는 대감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옥으로 만든 관자 하나와 가짜 장부를 훔쳐냈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칠보기의 누더기 보찜 속에 몰래 숨겨 두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집사가 식솔들을 모두 마당에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사옵니다. 대감마님의 귀한 옥관자가 사라졌사옵니다. 식솔들이 웅성거렸지요. 뭐시라, 옥관자가. 누가 훔쳐간 것이냐. 최 집사는 천천히 칠보기를 가리켰답니다. 내 의심이 가는 자가 있소이다. 바로 저 칠보기란 놈이요. 예, 저는 절대. 입 닥쳐라. 내 보찜을 뒤져보면 알 것이니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가 칠보기의 보찜을 뒤졌지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옥관자와 이상한 장부를 꺼냈답니다. 나리, 이것들이. 식솔들이 경악했지요. 저놈이 정말 훔쳤구나. 천한 놈이 대감마님의 물건을 훔치다니. 칠보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이 장부를 보시오. 이것은 대감마님의 재산 목록이 아니오. 저놈이 훔쳐서 밖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오. 최 집사는 칠보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호통을 쳤지요. 내 놈을 당장 관가에 넘기겠다. 나리, 저는 정말 결백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칠보기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보기를 결박했지요. 칠보기는 관가로 끌려갔고 형틀에 묶였답니다. 사또는 최 집사에게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였지요. 내 놈이 대감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결백하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는구나. 곤장 30대를 쳐라. 곤장이 칠복이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답니다. 어서 시인하지 못할까? 저는 결백하옵니다. 칠복이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백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외쳤지요. 관가의 문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저작거리에는 벌써 방이 붙어 있었지요. 마굿간 노비 칠복이 요술을 부려 대감의 재물을 훔치고 주인을 저주한 죄로 곤장형에 처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요술을 부렸다고. 겉으로는 순해 보이더니 속으로는 간악한 놈이었구나. 칠복이는 옥사에 갇혔지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답니다. 다리는 곤장에 맞아 퉁퉁 부어올랐고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요. 그날 밤 최 집사가 옥사로 찾아왔습니다. 최 창살 밖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어떠냐, 칠복아. 내 아비처럼 거적대기에 쌓여 나가는 기분이? 칠복이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내 놈이. 내 아비도 이렇게 누명을 쓰고 죽었지. 그리고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최 집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사라졌지요. 칠복이는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칠복이가 무능하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택 마굿간의 말들이 일제히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칠복이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너희들도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옥사 담을 넘어 검은 그림자 하나가 몰래 들어왔지요. 최 집사가 보낸 자객이었답니다. 자객은 칼을 빼들고 칠복이가 있는 감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칠복이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자객이 쇠창살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 칠복이의 목을 겨냥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들은 미친 듯이 마굿간 담장을 뒷발로 차기 시작했답니다. 소리가 너무나 커서 온 마을이 깨어날 지경이었지요. 칠복이는 눈을 감고 역마룩에서 배운 비수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말들의 기운에 실어보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객의 눈앞에 수십 마리의 환영이 나타났답니다. 못이냐. 자객은 칼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베었지요. 관가 밖에서는 말들이 담장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들이 관가 문을 박살내고 옥사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쌌지요. 자객은 말들에게 짓밟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답니다. 소란에 놀란 사또와 포졸들이 뛰쳐나왔지만 이미 말들은 칠복이의 감방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판서 대감께서 관가로 들어오셨답니다. 미리 포섭해 두었던 옥조리 문을 열어주었지요. 칠복아, 대감마님. 대감께서는 칠복이를 부축해 일으켰답니다. 더 이상은 너를 이렇게 둘 수 없구나. 어서 떠나거라. 하지만 대감마님은 나는 괜찮느니라. 네가 살아남아야 이 원한을 갚을 수 있느니라. 대감께서는 칠복이를 나룻배에 태웠지요.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네셨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면 내 아버지의 은사가 계시느니라. 그분께 가서 배움을 익히고 가문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대감마님.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3번 절을 올렸지요.
배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칠복이는 저택이 있는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지요. 반드시 돌아와 모든 악연을 끊어내겠나이다. 칠복이의 목소리가 강물 위로 멀리 퍼져 나갔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칠복이는 깊은 산속에 다다랐습니다. 대감께서 주신 지도를 따라 험한 절벽을 기어 올랐지요. 곤장에 맞아 성한 곳이 없는 다리로 바위를 디디며 올라가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올라갔지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해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조금만 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칠복이는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올라섰답니다. 그곳에는 구름이 발밑으로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 기이한 암자 하나가 보였지요. 암자 앞마당에는 말 모양으로 깎아 놓은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지요. 드디어 왔구나. 노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깊고 투명했지요. 소인의 아버지를 아셨사옵니까? 그렇고 말고 나와 내 아비는 어릴 적부터 함께 말을 배우고 기운을 익힌 동문이었느니라. 노인은 바위에서 내려와 칠복이에게 다가왔답니다. 이 판석께서 편지로 내 사연을 전해주셨느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지. 나를 도사라 부르지 말고 사부라 불러라.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니라.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3번 절을 올렸지요. 사부님, 제자 칠복이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노도사는 칠복이의 종아리를 살펴보았답니다. 곤장에 맞아 뼈가 으스러질 듯 부어올라 있었지요. 이것 참 처참하구나. 일단 이것부터 고쳐야겠다. 노도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까만 고약을 칠복이의 다리에 발라주었지요. 처음에는 화끈거리며 아팠지만 곧 시원한 기운이 퍼지며 통증이 가라앉았답니다. 이 고약은 천년 묵은 영지와 산삼으로 만든 것이니라. 보름이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사부님. 하지만 다리가 낫는다고 끝이 아니니라. 진짜 수련은 그때부터 시작되느니라. 노도사의 말대로 보름이 지나자 칠복이의 다리는 말끔히 나았지요. 그날부터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천리 밖의 말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니라. 천리 밖이라니. 그것이 가능하옵니까? 내 가문의 피에는 그 능력이 잠들어 있느니라. 깨워내기만 하면 되느니라. 노도사는 칠복이를 폭포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우르르 쾅쾅 쏟아지는 물소리가 귀청이 찢어질 듯 했지요. 이 폭포수 아래 앉아 가부좌를 틀어라. 물소리를 뚫고 산 아래 마을의 말소리를 들어야 하느니라. 예, 사부님. 칠복이는 폭포수 바로 밑에 앉았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지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폭포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칠복이의 귀에 희미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들렸습니다. 들렸사옵니다, 사부님. 노도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좋다. 이제 2번째 수련으로 넘어가자꾸나. 2번째 수련은
말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노도사는 칠복이를 암자 뒤편으로 데려갔지요. 그곳에는 온몸이 수처럼 검고 눈에서 불꽃이 튀는 신비한 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말의 이름은 뇌전이니라. 하늘의 번개를 타고 내려온 신마라 전해지느니라. 칠복이는 숨이 멎을 듯했지요. 뇌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답니다. 뇌전은 이제부터 내 파트너가 될 것이니라. 저 말과 마음을 나누어라.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뇌전에게 다가갔습니다. 뇌전은 콧김을 후욱 내뿜으며 칠복이를 경계했지요. 괜찮다, 뇌전아. 나는 내 친구가 되고 싶구나. 칠복이는 손을 뻗어 뇌전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답니다. 처음에는 뇌전이 고개를 휘젓더니 점차 칠복이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날부터 칠복이는 매일 뇌전과 함께 산맥을 달렸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뛰어넘었지요. 뇌전의 등에 올라타면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고 절벽 사이를 날아올랐답니다. 칠복이는 차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마술을 익혀갔지요. 어느 날 밤 노도사는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련을 전해주마. 노도사는 은으로 만든 침통 하나를 꺼냈지요. 침통에는 푸른 빛이 도는 가느다란 침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것은 생사를 다스리는 영침이니라. 말의 혈자리에 이 침을 놓으면 죽어가는 말도 살릴 수 있느니라. 하지만 조심해야 하느니라. 혈자리를 잘못 찌르면 오히려 말을 죽일 수도 있으니라. 노도사는 밤새도록 칠복이에게 침 놓는 법을 가르쳤지요. 칠복이의 손은 이제 장작을 패던 노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치유자의 손으로 변모해 있었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최 집사는 매일같이 대감의 약탕관에 조금씩 비상을 섞어 넣고 있었지요. 이 판서 대감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대감마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최 집사는 겉으로는 대감을 극진히 모시는 척했답니다. 하지만 몰래 대감의 인장을 가로채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지요. 이 땅 문서를 제게 넘겨 주시옵소서. 제가 잘 관리하겠나이다. 대감은 기력이 쇠해 제대로 말도 못하셨답니다. 최 집사는 문서에 대감의 도장을 찍고는 비릿하게 웃었지요. 곧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산 위에서 수련하던 칠복이는 어느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부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노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가 마음을 나눈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 같구나. 대감마님이십니다. 제가 내려가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된 것이로다. 노도사는 칠복이에게 푸른 빛이 도는 은침통과 영험한 약초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느니라. 사부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칠복이는 뇌전의 등에 올라탔지요. 뇌전은 하늘 높이 뛰어올라 구름 위를 달렸답니다. 절벽을 단숨에 뛰어내려 하룻밤 만에 도성 근처에 도착했지요. 칠복이는 넝마주의 옷을 걸쳐 입고 얼굴에 수치를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저택 뒷마당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담장 너머로 저택 안을 살펴보니 대감의 침소에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침소로 다가갔지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대감께서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지요. 대감마님. 칠복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집사가 복면을 쓴 자들과 함께 사랑채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일이면 대감이 숨을 거둘 것이요.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오. 잘했소. 이 문서를 정적들에게 넘기시오. 대감의 죄목을 만들어 역적으로 몰아야 하오. 알겠사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저놈들을 베어버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대감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칠복이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마굿간에 있던 말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답니다.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며 마굿간을 박살내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이냐? 최 집사와 복면 사내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칠복이는 대감의 침소로 잠입했지요. 대감은 혼절한 채 누워 계셨답니다. 칠복이는 품속에서 은침통을 꺼냈습니다. 푸른 침을 꺼내어 대감의 가슴에 있는 혈자리에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침이 혈자리를 자극하자 대감의 입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답니다. 대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지요. 칠복이냐? 예, 대감마님, 제가 돌아왔사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칠복이는 대감에게 약초를 다려드렸지요. 이것을 드시면 기력이 회복되실 것이옵니다. 대감께서는 약초를 드시고 나서 조금씩 힘을 차리셨습니다. 칠복아, 최 집사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밝히겠나이다. 칠복이는 창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지요. 그리고 뇌전을 타고 최 집사가 문서를 넘기러 가는 길을 뒤쫓았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칠복이의 눈은 복수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대감의 침소로 향했지요. 오늘이야말로 대감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침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최 집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대감마님, 진지를 드리옵. 그런데 최 집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셔야 할 대감께서 상을 앞에 놓고 단정히 앉아 계셨던 것이지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대감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고 안색도 예전의 건강함을 되찾고 있었지요. 최 집사, 들어오너라. 대감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답니다. 최 집사는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대감마님, 어찌 그리 건강해 보이시옵니까? 그것이 궁금하냐? 대감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침소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셨지요. 거기에는 비단 옷을 갖춰 입은 칠복이가 최 집사가 숨겼던 진짜 인장과 밀서 뭉치를 들고 당당히 서 있었답니다. 칠복이. 내 놈이 어찌. 최 집사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지요. 칠복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최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집사, 아니 최 역적놈아. 네가 그동안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밝혀주마. 칠복이는 밀서 뭉치를 바닥에 탁 던졌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놈이 대감을 암살하려
흑풍의 안장에 독침을 숨긴 증거니라. 또 이것은 무엇이냐? 칠복이는 작은 독약병을 꺼내 보였지요. 내 놈이 대감의 약탕관에 매일 섞어 넣던 비상이니라. 내가 직접 약탕관을 검사하여 찾아낸 것이다. 최 집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칠복이는 장부 여러 권을 꺼냈지요. 내 놈이 대감의 인장을 가로채 집안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니라. 땅 문서부터 곡식 창고까지 모조리 내 명의로 바꿔 놓았지.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칠복이는 마지막으로 서신 뭉치를 던졌답니다. 이것들은 내 놈이 정적들과 주고받은 밀선이라.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이 집안을 쓰러뜨릴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느니라. 최 집사는 주저앉아 버렸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내 놈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처럼 어리석은 줄 알았느냐. 내 놈이 나를 죽이려 할 때마다 나는 내 놈의 죄를 하나씩 기록했느니라. 칠복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답니다. 포도청 종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이 판서 대감의 명으로 왔노라. 최 집사를 체포하라. 종사관들이 최 집사를 덮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닥치거라. 최 집사는 결박을 당한 채 마당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지요. 대감께서 천천히 마당으로 나오셨답니다. 집안의 모든 식솔이 마당에 모여들었지요. 대감께서는 최 집사를 내려다보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집사, 내 놈의 조부가 30년 전 마씨 가문을 모함하여 멸문시킨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식솔들이 웅성거렸답니다. 마씨 가문이라니. 그 유명한 왕실 마장 지기 가문 말인가. 그렇소이다. 대감께서 칠복이를 가리키셨지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마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 마칠복이니라. 칠복이는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마칠복이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돌아왔노라. 최 집사는 이를 갈며 고함을 질렀지요. 내 놈의 집안은 역적이다. 왕실의 말을 죽인 죄인들이다. 거짓말. 칠복이는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답니다. 이것은 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술서니라. 내 놈의 조부가 말에게 독을 먹인 뒤 그 죄를 우리 할아버지께 뒤집어 씌운 것이 적혀 있느니라. 대감께서 그 문서를 받아보셨지요. 이것은 진짜로구나. 필적이 마지기의 것과 똑같느니라. 대감께서는 종사관들에게 명하셨답니다. 최 집사를 당장 포도청으로 끌고 가 줄이 틀기를 하라. 배후의 정적들까지 모조리 밝혀내도록 명을 받들겠나이다. 최 집사는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최 집사는 형틀에 묶였지요. 줄이 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형장을 끼우고 양쪽에서 조여 들어갔지요. 으아악. 내 놈이 배후의 정적들 이름을 대지 않으면 다리뼈가 부서질 것이다. 말하겠소이다. 최 집사는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우의정 김대감, 병조판서 박판서, 한성부 윤판윤. 조정의 핵심 권력자들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들은 모두 이 판서 대감을 시기하고 제거하려 했던 자들이었답니다.
종사관들이 즉시 그들을 체포하러 달려갔지요. 이 판서 대감은 즉시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마씨 가문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부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임금께서는 대감의 상소를 읽으시고 크게 놀라셨지요. 짐이 몰랐구나. 마씨 가문이 그런 누명을 썼다니. 임금께서는 즉시 교지를 내리셨답니다. 마씨 가문의 죄를 모두 씻어주고 마칠복의 신분을 평민으로 회복시키노라. 칠복이는 궐 앞에서 교지를 받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드디어 누명을 벗었사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임금께서는 칠복이를 불러들이셨지요. 그대가 말의 기운을 다스려 영모를 막았다 하니 그 재능이 참으로 귀하도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짐이 그대에게 사복시 판관 벼슬을 내리노라. 궁궐의 모든 말을 총괄하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칠복이는 3번 절을 올렸답니다. 사복시 판관은 정삼품 당상관 벼슬로 천안 노비에서 일약 고위 관직에 오른 것이었지요. 이튿날 칠복이는 어사화를 꽂고 관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뇌전의 등에 올라타 저작거리를 당당히 행진했지요. 백성들이 길 양옆에 도열하여 환호했답니다. 만세, 마 판관 만세. 천안 노비에서 판관이 되다니 정말 장하도다. 예전에 칠복이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하인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판관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칠복이는 말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지요. 일어나거라. 예, 예.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노라. 다만 명심하여라.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법이니라. 칠복이는 최 집사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노비들에게 나눠 주었답니다. 땅과 식량, 옷과 신발. 천대받던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판관 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관복을 벗어놓고 3번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칠복이가 해냈사옵니다.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겼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 앞의 풀들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 칠복이가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나이다. 칠복이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저택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이판서 대감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칠복아, 아니 마 판관. 네가 없었다면 나도 이 집안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니라. 고맙구나. 대감께서는 칠복이를 끌어안으셨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느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자꾸나. 그날부터 칠복이와 대감은 도성에서 가장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었지요. 백성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신분을 뛰어넘는 법이로다. 최 집사가 살던 별채는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말들을 위한 치료소인 의마원이 세워졌지요. 칠복이는 의마원을 백성들에게 개방했답니다. 병든 말이 있거든 누구든 이리로 데려오시오. 내가 고쳐드리리다. 가난한 백성들이 병든 말을 끌고 왔지요. 칠복이는 하나하나 정성껏 치료해 주었답니다. 은침을 놓고 약초를 먹여 죽어가던 말들을 살려냈지요. 판관 나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말도 생명이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껴주시오. 칠복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나라의 영무를 다스리는 귀한 인재로 조정의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굿간에 들러 말들을 어루만지고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칠복이는 뇌전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뇌전아, 우리가 참 먼 길을 왔구나. 뇌전은 콧김을 후욱 내뿜으며 칠복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하지만 칠복이의 예감은 틀렸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멀리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배를 피한 정적들의 남은 무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복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달 주위로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지요. 또 한 번의 시련이 오는구나. 칠복이는 조용히 은침통을 챙겼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칠복이가 사복시 판관으로 임명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칠복이는 궁궐의 마굿간을 정비하고 병든 군마들을 치료하며 명성을 쌓아갔지요. 임금께서도 칠복이를 신임하여 중요한 일을 자주 맡기셨답니다. 마 판관, 그대 덕분에 군마들이 건강을 되찾았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칠복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자들도 늘어났지요. 특히 유배를 피해 도망친 정적들의 잔당은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한양성 밖 깊은 산속 폐사에서 복면을 쓴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집사가 잡혔고 우리 동료들도 모조리 체포당했소. 모두 그 천한 노비놈 때문이오. 마칠복이란 놈을 죽여야 하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지요. 서두르지 마시오. 직접 놈을 죽이려 들면 우리도 잡힐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하자는 것이오.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마칠복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이오. 우두머리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답니다. 조선의 힘은 기마병에서 나오. 만약 군마가 모두 죽는다면? 그렇소. 나라가 흔들리고 임금도 흔들리고 마칠복도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이것은 투구꽃 독초를 말린 가루요. 말의 사료에 섞으면 나흘 만에 죽소. 하지만 궁궐 마굿간에 어찌 들어가겠소. 걱정 말구려. 내게 궁궐 안에 심어둔 자가 있소.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녘 칠복이는 평소처럼 마굿간으로 순찰을 나갔지요. 군마들의 상태를 살피고 여물통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칠복이는 여물통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풀 냄새에 섞여 쓴 냄새가 났지요. 이것은 독초 냄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여물을 손으로 뒤적였답니다. 하지만 이미 말들이 먹어 치운 뒤였지요. 칠복이는 급히 말들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멀쩡해 보였지요. 독이 퍼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전에 해독제를 만들어야 해. 칠복이는 부랴부랴 약초를 구하러 뛰어갔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군마 한 마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흰 거품을 물고 발광하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졌지요. 큰일이다.
칠복이는 급히 말의 몸을 살폈습니다. 눈동자는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배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지요. 이것은 투구꽃독이다. 하지만 어찌 이렇게 빨리. 투구꽃독은 원래 나흘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루 만에 말이 죽다니.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마굿간의 군마 수백 마리가 일제히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말들이 입거품을 물고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판관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지요. 칠복이는 은침통을 들고 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말이 한꺼번에 쓰러졌기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도성 전체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궁궐의 말들이 전염병에 걸렸다더라. 판관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더라. 아니야, 판관이 요술을 부려 일부러 말들을 죽이고 있다더라. 저작거리 곳곳에 방이 붙었지요. 사복시 판관 마칠복, 요사스러운 비술로 군마를 죽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 죄.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요술쟁이였구나. 겉으로는 말을 살린다더니 뒤로는 죽이고 있었구나. 그날 오후 조정에 긴급 상소가 올라왔지요. 전하, 마칠복이 적국과 내통하여 우리 군마를 몰살시키려 하고 있사옵니다. 상소를 올린 자는 병조참판이었답니다. 사실 그는 정적들의 잔당이 심어둔 첩자였지요. 못이라. 임금께서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신이 직접 조사해보니 마칠복의 방에서 이상한 독초 가루가 발견되었사옵니다. 그것은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병조 참판이 미리 칠복이의 처소에 몰래 독초를 숨겨둔 것이었지요. 당장 마칠복을 잡아들이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마굿간으로 달려왔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죽어가는 말들을 살리기 위해 은침을 놓고 있었지요. 마칠복, 임금의 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포졸들이 칠복이를 덮쳤지요. 나리들, 저는 결백하옵니다. 저는 말들을 살리려. 닥치거라. 내 방에서 독초가 나왔다. 그것은 누명이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칠복이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칠복이는 결박을 당한 채 일금부로 끌려갔지요. 차가운 돌바닥에 쇠사슬로 묶인 칠복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이것은 함정이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야. 그날 밤부터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놈이 적국과 내통했다는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결백하옵니다. 곤장이 칠복이의 종아리를 후려갈겼지요. 내 놈이 요술로 말들을 죽였다는 것을 시인하라. 저는 말들을 살리려 했을 뿐이옵니다. 고문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지요. 칠복이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요. 저는 결백하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궁궐의 군마는 계속 죽어나갔지요. 이제 살아남은 말이 절반도 되지 않았답니다. 백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지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군마가 없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없다. 조정 대신들도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마칠복을 즉시 처형하여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옵니다. 이판서 대감만이 홀로 칠복이를 변호했지요. 전하, 칠복이는 결코 그럴 자가 아니옵니다.
이 판서 증거가 명백하지 않소. 그 증거는 누군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충분하오. 이 판서 그대가 칠복을 두둔하는 것은 그대도 영모에 가담했기 때문이 아니오. 대감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결국 대감도 가택연금 처분을 받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칠복이가 아끼던 10만 외전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적들이 보낸 자객이 뇌전을 향해 독화살을 쏜 것이지요. 뇌전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성박숲으로 도망쳤지요. 칠복이는 감옥 안에서 그 비명을 들었습니다. 뇌전, 뇌전아. 칠복이는 쇠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안 돼. 뇌전까지. 그날 밤 정적들의 우두머리가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떠냐, 마칠복. 내 꼴이 볼만하구나. 내 놈이. 내일 아침이면 너는 참수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끼던 말들도 모두 죽을 것이지. 칠복이는 창살을 붙잡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지요. 하하하. 내 놈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 이제 내 놈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다. 복면 사내는 사라졌답니다. 칠복이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뇌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벌떡 일어났지요. 뇌전, 네가 살아있구나. 칠복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마록에서 배운 비수를 사용하여 정신을 뇌전에게 보냈지요. 뇌전은 숲속에서 화살을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뇌전아, 힘을 내거라. 내가 곧 갈 테니. 칠복이는 집단으로 작은 말 인형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담아 창살 밖으로 날려보냈지요. 인형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뇌전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뇌전은 상처를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옥사가 있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새벽, 칠복이는 사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목에는 칼을 받을 목판이 씌워졌지요. 백성들이 사형장 주위에 모여들었답니다. 저놈이 말들을 죽인 역적이다. 저놈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망나니가 칼을 빼들었지요.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답니다. 칠복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사부님,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정 무렵 부상당한 뇌전이 옥사 담장 밖까지 기어왔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사형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렸지요. 저 소리는. 칠복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뇌전. 오지마. 위험해. 하지만 뇌전은 계속 울었지요. 칠복이를 부르며 주인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호소하듯 울부짖었답니다. 바로 그때 임금께서 사형장에 도착하셨지요. 잠깐 멈춰라. 망나니가 칼을 내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칠복이를 내려다보셨지요. 마칠복, 짐이 마지막으로 묻겠노라. 네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어찌 증명하겠느냐. 칠복이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전하, 소인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옵소서. 사흘 안에 궁궐의 모든 말을 살려내지 못하면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받겠나이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지요. 임금께서는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좋다. 사흘의 시간을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거는 것이옵니다. 전하. 칠복이는 결박이 풀리자마자 피 묻은 몸을 이끌고 궁궐 마굿간으로 달려갔답니다. 이제 칠복이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지요. 칠복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궁궐 마굿간에 도착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지요. 마굿간 안은 처참했답니다. 죽은 말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살아있는 말들도 입거품을 물며 신음하고 있었지요. 이놈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살려낼 테니.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말들의 배설물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이 냄새, 역시 투구꽃이 맞다. 하지만 이상했답니다. 배설물에서 독초 냄새뿐 아니라 다른 이상한 냄새도 섞여 있었지요. 이것은 부자까지 섞였단 말인가.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말들의 눈동자를 살폈답니다. 보통 해독제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지요. 역마록에 분명 이런 독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었다. 칠복이는 눈을 감고 역마록의 내용을 떠올렸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황금빛 글씨들이 떠올랐지요. 투구꽃과 부자의 복합독은 연못의 깊은 진흙과 백목은 그리고 감초를 섞어 해독하라. 칠복이는 벌떡 일어나 궁궐 후원의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칠복이는 옷을 벗어 던지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칠복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 깊이 잠수했습니다. 연못 바닥에 진흙을 두 손으로 퍼 올렸지요. 진흙은 차갑고 질척했지만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자루 가득 진흙을 담아 물 밖으로 나왔지요. 이번에는 궁궐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칠복이는 산을 헤집고 다니며 백모근을 찾았지요. 여기다, 여기 있다. 바위 틈 사이에서 흰 뿌리가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지요. 마지막으로 약방으로 달려가 감초를 구했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칠복이는 재료들을 들고 마굿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진흙과 백목은 감초를 넣었지요. 보글보글 끓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답니다. 이 약을 식히면 해독제가 완성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죽어가는 말이 너무 많았답니다. 해독제를 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침을 놓아 독혈을 빼내야 했습니다. 칠복이는 은침통을 꺼냈답니다. 좋아. 한 마리씩 살려내자. 칠복이는 첫 번째 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칠복이는 푸른 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독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답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해독제를 말에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말은 기침을 하며 약을 삼켰지요. 반나절이 지나자 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칠복이는 기쁨에 겨워 말을 껴안았지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수백 마리의 말이 더 남아 있었지요. 칠복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침을 놓고 해독제를 먹이기를 반복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칠복이의 손가락은 침을 잡느라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조금만 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칠복이는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지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안 돼. 아직. 절반도 못 살렸는데. 칠복이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굿간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칠복이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지요. 뇌전이었습니다. 화살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칠복이를 찾아온 것이지요. 뇌전아, 너마저 왜? 뇌전은 칠복이에게 다가와 코를 비볐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칠복이의 등을 향해 내려앉았지요. 타라는 것인가? 나를 태우고 이를 돕겠다는 건가? 칠복이는 눈물을 훔치고 뇌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고맙다, 뇌전아. 뇌전은 칠복이를 태우고 말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지요. 칠복이는 뇌전의 등 위에서 침을 놓았답니다. 뇌전이 움직여 주니 훨씬 빨랐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칠복이는 밤낮 없이 일했답니다. 뇌전도 쓰러질 듯 하면서도 칠복이를 태우고 움직였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지막 말에게 침을 놓았답니다. 맑은 울음소리를 냈답니다. 칠복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수백 마리의 말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눈동자는 맑아졌고 콧김도 힘차게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칠복이는 뇌전의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지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답니다. 뇌전아, 고맙다. 뇌전은 칠복이 곁에 누워 그를 지켰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임금께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굿간에 도착하셨답니다. 마칠복이 정말로 말들을 살렸는지 확인하러 왔노라. 마굿간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수백 마리의 말들이 모두 건강하게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칠복이가 뇌전과 함께 쓰러져 있었답니다. 이것이 임금께서 크게 놀라셨지요. 신하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전하, 이것은 기적이옵니다. 마칠복이 정말로 말들을 모두 살렸나이다. 임금께서는 칠복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셨습니다. 마칠복, 네가 해냈구나. 이제 알겠노라.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말이다. 임금께서는 즉시 명을 내리셨답니다. 마칠복의 결백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궁궐 내부의 배신자들을 색출하라. 금부도사들이 즉시 움직였지요. 칠복이는 해독제를 만들 때 여물통에 묻어있던 손자국을 발견했답니다. 전하, 여물통을 조사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사옵니다. 금부도사들이 여물통을 자세히 살폈지요. 손자국을 따라가니 궁궐 주방을 관리하던 환관 하나가 범인으로 밝혀졌답니다. 네, 내 놈이 범인이었구나. 환관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정적들이 저에게 많은 돈을 주며 여물에 독을 섞으라 했사옵니다. 배후가 누구냐? 병조 참판과 그 일당들이옵니다. 임금께서는 즉시 병조 참판과 그 일당들을 체포하라 명했답니다. 칠복이는 뇌전을 타고 정적들이 숨어 있는 산채로 달려갔지요. 뇌전은 상처를 입었지만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답니다. 산채에 도착하니 복면을 쓴 자들이 도망치려 하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느냐? 칠복이는 채찍을 휘둘러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뒤따라온 관군들이
그들을 일망타진했답니다. 산채를 뒤지니 칠보기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가짜 상소문과 적국에 나라의 기마병 정보를 팔아넘기려던 밀서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지요. 이것들을 보시오. 저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소. 관군 장수가 밀서들을 들어올리며 외쳤답니다. 임금께서는 칠보기의 충심과 실력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셨지요. 마칠보, 내게 전국의 마정과 목장을 총괄하는 사복시, 제조 정산품, 직을 하사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판서 대감도 누명을 벗고 영의정직에 복귀하셨답니다. 대감은 칠보기와 함께 궁궐문을 당당히 통과했지요. 칠보가 고생이 많았구나. 대감마님 덕분이옵니다. 칠보기는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불렀습니다. 간수들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요. 판관나리,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하지만 칠보기는 그들을 벌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를 벌하는 대신 말의 습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칠보기는 전국의 모든 관영 목장에 깨끗한 식수와 양질의 건초가 공급되는 체계를 확립했답니다. 또한 뇌전을 위한 특별한 마굿간을 만들어 주었지요. 궁궐의 어떤 명마보다 귀한 대접을 받게 했답니다. 뇌전은 칠보기가 나타날 때마다 앞발을 들어 경의를 표했지요. 백성들은 칠보기를 보며 말했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직관이시로다. 칠보기는 이제 단순한 관료를 넘어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큰 인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정적들의 우두머리는 칠보기의 추격을 피하려다 절벽에서 말과 함께 추락했답니다. 떨어지면서 자신이 차고 있던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의 비명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졌고 그것으로 모든 악연이 끝났답니다. 칠보기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악은 결국 스스로를 멸하는 법이로다. 그날 밤 칠보기는 뇌전과 함께 궁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뇌전아,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 같구나. 뇌전은 칠보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답니다. 칠보기는 뇌전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너도 고생이 많았다. 이제 푹 쉬어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굿간에서는 말들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칠보기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지요.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자격이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집사는 유배지 제주도에서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밤만 되면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말들의 환영이 나타났답니다. 낮에도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곤 했답니다. 칠보기가 온다. 저놈이 나를 죽이러 온다. 유배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지요. 저 양반이 완전히 미쳐버렸구먼. 악한 짓을 하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 어느 날 밤 최 집사는 또다시 환청을 들었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최 집사는 벽을 향해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광인이 되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끝없는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최 집사와 공모했던 탐관오리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그들의 가문은 모조리 몰락했지요. 재산은 몽땅 압수되었고 자손들은 관청의 마굿간에서 평생 말똥을 치우는 형벌을 받았답니다.
이게 다 우리 할아버지가 악한 짓을 한 탓이야. 그들은 매일 똥 냄새를 맡으며 조상의 죄를 속죄해야 했지요. 한편 칠복이는 더욱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의마학당을 세웠지요. 말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이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아껴야 하느니라. 칠복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말의 지혜와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받아들였답니다.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평민,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가르쳤지요. 날이 천한 것들까지 가르치시면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말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느니라. 의마학당에서는 말의 병을 고치는 법, 말과 마음을 나누는 법, 말을 타고 천리를 달리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칠복이가 직접 역마록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지요. 이 혈자리를 누르면 말의 통증이 가라앉느니라.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전국에 훌륭한 마이들이 수백 명이나 배출되었지요.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 백성들의 말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칠복이는 노비 시절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장날이 되면 가난한 노비들을 위해 쌀 가마니와 가죽 장화, 두터운 소못을 나눠주었지요. 날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나도 한때는 그대들과 같았소이다. 칠복이는 또한 노비들이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기 위해 애썼답니다. 전하, 노비라 하여도 사람이옵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임금께서도 칠복이의 뜻에 동의하여 노비 보호법을 만들었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칠복이가 판관이 된 지 10년이 되던 해였지요. 이 판서 대감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대감마님, 칠복이는 매일같이 대감의 병상을 찾았지요. 침을 놓아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수명이 다해 가고 있었답니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거라.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대감께서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너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었느니라. 대감마님, 소인도 그러하옵니다. 칠복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대감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셨답니다. 칠복이는 대감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지요. 대감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칠복이는 친자식보다 더 극진하게 상을 치렀답니다. 백의를 입고 대감의 관 앞에서 3번 절을 올렸지요. 상여가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마리의 말이 저택 주변을 평화롭게 에워쌌지요. 말들은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대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답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저것 보게. 짐승들도 은혜를 아는구먼. 이 판서 대감께서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셨지. 칠복이는 상여를 따라 걸으며 대감께 마지막 작별을 고했답니다. 대감마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편히 가십시오. 대감을 떠나보낸 후 칠복이는 한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지요. 대감마님께서 바라셨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칠복이는 다시 일어나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칠복이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했고 수염도 허옇게 새었지요. 칠복이는 관직을 내려놓고 매전과 함께 어린 시절 살던 마굿간 자리로 돌아왔답니다.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이 지어져 있었지요. 칠복이는 그 초가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굿간으로 갔어. 말들에게 문안을 올렸지요. 잘 지냈느냐, 이놈들아. 말들은 칠복이를 보면 반갑게 울어주었답니다. 칠복이는 말들의 목을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답니다. 판관 날이 저희 말이 병이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리 오너라. 내가 봐주마. 칠복이는 여전히 은침통을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병든 말을 보면 침을 놓아주고 약초를 알려주었답니다. 짐승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껴주시오. 칠복이의 자손들도 대대로 역마록을 이어받았습니다. 칠복이의 아들, 손자, 증손자 모두 말의 의술을 익혀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칠복이의 후손들이 역무를 타고 나타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답니다. 칠복이가 여든이 되던 가을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있는 밤이었지요. 칠복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금빛이 쏟아져 내려왔지요. 금빛 말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온 마을을 감쌌지요.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천마시군요. 천마는 칠복이 앞에 내려와 고개를 숙였지요. 마치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칠복이는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이로군. 칠복이는 초가로 들어가 정갈한 흰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뇌전도 마굿간에서 나와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뇌전아, 너도 갈 것이냐? 뇌전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답니다. 칠복이는 뇌전의 등에 올라탔지요. 천마는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금빛 길이 하늘에 펼쳐졌지요. 칠복이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시오. 모두.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의 집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칠복이가 아끼던 은침통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역마록이 놓여 있었답니다. 역마록을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향기로운 꽃들이 책장마다 피어나 있었지요. 이것은 판관 나리께서 신선이 되어 승천하신 것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의마대성 마칠복 지신이라는 현판을 걸었지요. 사당에는 칠복이가 말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모셔졌답니다.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며 칠복이를 마신으로 추앙했지요. 마신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신기하게도 그 마을의 말들은 대대로 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역병이 돌아도 그 마을만큼은 말들이 모두 건강했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마신 칠복이의 가호라고 믿었답니다. 칠복이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 전역에 퍼져나갔지요.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가 되었답니다. 천한 신분이라도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는다더라.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더라. 특히 노비들 사이에서는 칠복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자, 오늘 준비한 마굿간 노비 소년 칠복이의 파란만장한 보은.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천한 신분이라 무시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짐승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대감의 목숨을 구했던 소년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를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칠보기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제 자리를 찾아간 칠보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행운과 공의로운 결말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